김상우 국민의힘 의원이 광주를 찾아 지난 15일 금남로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해 거듭 사과했습니다. 독재에 맞서 피 흘린 역사의 현장에서 계엄을 옹호한 건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자 반인륜적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상우 의원이 5.18 민주묘지를 찾아 5월 영령을 참배했습니다. 김 의원은 열사들의 묘소에 헌화한 뒤 12.3 계엄과 금남로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해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곳에서 2025년에 계엄을 찬성한다, 또 계엄군이 십자군이란 표현이 나올 정도의 일이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모욕이자 훼손이었다. 전두환 군부 독재에 맞선 역사적인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고 5.18 역사를 왜곡한 건 도리를 저버렸다는 겁니다. 광주의 기억이 더 용기를 낼 수밖에 없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하게 판단하게 하는 좋은 제게는 기준이 되어줬던 것 같고요. 김 의원은 5.18 최후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을 둘러본 뒤 내란을 옹호하는 국민의힘의 각성을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 당연하다며 건강한 보수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법치주의를 지키면서 국민을 받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금남로에서 있었던 탄핵 반대 집회와 거기서 나왔던 말들에 우리 국민의힘은 분개하고 동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12.3 계엄 이후 당내에서 고초를 겪고 있는 김 의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가치를 지향하고 옳고 그름을 명확히 구분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C 신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종반을 향해 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내 통합과 중도 확장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중도 사칭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지만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 확장력을 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일 중도 확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상속세 완화와 기업 성장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국민의힘의 우경화를 비판하며 중도 공략에 나섰습니다. 근데 이제 수구를 넘어서서 범죄 집단을 지켜요. 내란 수계를 지킵니다. 이런 건 보수라고 하지 않고 극우라고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중도 공략에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맞섰습니다. 기본소득은 공산주의 정책이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칭 논란에 이어 이제는 중도 보수까지 사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변호사 시절에는 검사를 사칭했고 결혼한 사람이 총각을 사칭했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당 대표가 되어 보수까지 사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양 진영의 확장 정책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지지층에서부터 균열이 나오면서 우경화 현상이 커지고 있고 지지 기반이 확고한 민주당의 경우 확장 정책이 힘을 더 얻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중도 보수를 얻기 위한 몸부림으로 본다면 이재명 대표의 이 선언을 올바른 선택이죠. 중도 보수가 선택하는 정당이 대선에서 승리해 왔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사실상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간 양당이 중도층 껴안기에 사활을 거는 모습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담양군수 재선거 경선에 참여할 5명의 예비 후보자를 확정하고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오늘 담양군수 재선거 경선에 김용주 전 담양군 경제과장과 김정호 전 담양군 의원, 김종진 민주당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종 전 청와대 행정관, 최화삼 담양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5명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앞서 유력 후보군이었던 윤영덕 전 국회의원도 출마 의사를 나타냈지만 불출마로 선회했으며 구체적인 경선 일정과 방식은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담양군수 재선거는 4월 2일로 예정돼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다음 달 12일 이전에 인용되면 조기 대선과 함께 치러지게 됩니다. 전라남도와 지역 정치권이 국회에서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결의대회와 토론회를 갖고 정부의 대국민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내년 학생 모집을 위해서는 다음 달엔 정부가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확정해야 합니다. 강동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과 보건의료기본법에서 보장받는 차별 없는 의료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전남의 국립의과대학이 신설되어야 합니다. 국회에서 전라남도와 지역 정치권이 정부가 지난해 3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약속한 전남 국립의대 신설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전남 국립의대 신설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의대 학생 모집을 위해 남은 시간은 불과 한 달 남짓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정부와 의료계가 대타협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국립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은 정부가 이미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인구 178만 명의 전남은 1000명당 의사 수가 1.7명으로 전국 평균에 크게 부족합니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은 22개 시군 가운데 무려 17곳에 달합니다. 전남 지역민들이 30년 넘게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전라남도에 있는 우리 많은 아프신 분들이 새벽 열차를 타고 서울로 그러한 광주로 하루를 품을 벌리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이 우리 전라남도이라는 것을 오는 5월 말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최종 공고하기 위해서는 전남 국립의대 신설이 오는 3월에는 꼭 확정돼야만 합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HD보다 4배 선명한 UHD 방송은 몇 해 전만 해도 시청자나 방송산업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올 신기술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수년째 기반도 갖추지 못한 채 정책은 우왕좌왕하고 있고 정작 시청자는 관심도 없습니다.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보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습니다. 민방공동취재단 김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상파 UHD는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시작했습니다. 공공서비스인 지상파 방송의 수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부가가치도 창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지금껏 UHD를 직접 수신하는 인구는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민간 주도로 6조 7천억 원을 투자해야 한다는 계획이 무리였고 무엇보다 기존 HD와 큰 차이도 없어서 시청자가 외면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화질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이제 그 텔레비전 수상기를 바꿔야 되는데 그걸 바꿔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이 적은 거죠. 그럼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UHD 정책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UHD를 삼키지도 뱉지도 못할 게르게 빗댔습니다. 도입 당시와 비교하면 모바일과 OTT 등 방송 환경은 딴판이 돼 확장 가능성이 적습니다. 정부 지원 없이 투자 강제나 의무 편성 비율 같은 규제만 있어서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지상파 방송의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UHD 정책을 계속 끌고 갈 건지 아니면 폐지할 건지 아니면 자율에 맡길 건지 이런 근본적인 생각,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석자들은 정부 정책 방향 재수립을 더 늦출 수 없다는 데 동의하면서 특히 지역 방송사가 UHD를 포함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방공동취재단 김도환입니다. 국립광주과학관 고위 간부들이 계약 성사를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과학관에서 발주한 70건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브로커를 동원해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호남권 과학문화 거점기관인 국립광주과학관입니다. 검찰은 이 과학관 관장 직무대리였던 전직 경영지원본부장 A씨와 운영지원실장 등 직원 4명을 지난 6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3년 말까지 과학관에서 발주한 계약을 성사시키는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1억 4천만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누리집 운영과 전시 환경 구축을 위한 물품 납품 등 70건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계약업체에 인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브로커까지 동원해 알선을 받았는데 브로커들은 많게는 3억 1,8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계약업체나 브로커를 물색하고 선정한 뒤 금품을 받아 챙기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수사에 착수해 브로커 4명과 납품업체 관계자 4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과학관은 문제가 된 직원들을 선제적으로 직위해제 조치했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관 직원들과 브로커들이 챙긴 범죄 수익 4억 5천만 원을 추징한 검찰은 향후 재판에서 범죄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광주 소방본부가 화재 현장에서 인명수색을 위해 강제 개방한 현관문 수리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불이 났던 빌라 6세대의 현관문과 잠금장치 수리비 500여만 원에 대해 손실보상위원회를 열어 배상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인명수색을 위해 소방관들이 강제 개방하면서 현관문이 파손됐는데 배상받을 길이 없다는 주민들의 지원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에서 통과된 도시계획 조례안 개정안에 광주시가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광주시는 중심 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을 현행보다 35% 상향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난개발과 교육환경 질적 저하, 아파트 미분양 심화 등이 우려된다며 제의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조례안 제의 요구에 대해 광주시의회는 열흘 안에 본회의에 재상정해 표결에 나서게 되는데 시의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조례로 확정됩니다. 광주에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은행이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은행은 오늘 광주 광산구 흑석동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1층에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을 위해 외국인 금융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은행은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몽골어 등 5개 언어권 외국인을 채용하고 외국인 고객들에게 수신, 외환 등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수의 가두리 양식장 곳곳에서 저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행정당국이 피해 현황 조사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여수 돌산 군내리와 송도, 화텔 등에 있는 참돔 가두리 양식장에서 저수온으로 집단 폐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해역은 지난 1월부터 저수온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난 여름 고수온으로 인해 어류 5만여 마리가 폐사하기도 해 어민들의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한파가 이어지면서 전남의 봄꽃 축제 개최 일정이 잇따라 변경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임자도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제1회 섬홍매화 축제를 기상 여건 악화로 개화 시기가 지연되면서 개막일을 다음 달 6일로 연기했습니다. 지난 22일 열릴 예정이었던 순천 매곡동 탐매축제도 홍매화가 피지 않아 다음 달 2일로 연기되고 구례 산수유꽃축제와 영암 왕인문화축제도 개막일을 예년보다 늦추거나 개최 기간을 연장했습니다.